안녕하세요. 전우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신 전우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970년대 후방부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후방이면 편하지 않았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전방만 힘든 게 아닙니다. 후방부대 겨울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갈아넣는 전쟁이었습니다. 총 한 발 안 쏘고도 겨울 한철에 정신이 갈려 나가던 후방 병사들의 이야기. 전방은 적과 싸웠고 후방은 추위와 싸웠습니다. 어느 쪽이 더 힘들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시절 후방부대 병사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지금 세대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1970년대 후방부대 겨울이 힘든 이유 TOP7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7이 입고 있어도 얼어 죽을 것 같은 방한 장비. 1970년대 후방부대 병사들의 겨울 방한 장비는 지금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껍데기에 가까웠습니다. 단색의 국방색 전투복 위에 낡은 방한 외투 하나가 전부였고 장갑도 방한화도 보급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지금 현역 병사들은 내복부터 동계용 양말, 장갑, 깔깔이, 야전상해, 안면 마스크, 스키 파카 바지에 동계화와 동계화 내피까지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껴입으면 북극곰 한 마리가 탄생했다고 할 만큼 두툼해지는데 그래도 춥다고들 합니다. 1970년대에는 그 절반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더 억울한 건 후방이라는 이유로 지금 물량 자체가 최전방보다 적었다는 점입니다. 최전방 병사들도 받기 어렵다는 물품들을 후방 병사들은 그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후방이니 덜 춥겠지 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래도 추위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전투와 속 발가락은 감각이 사라지고 손은 군장을 잡은 채 굳어갔습니다. 보급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견뎌야 했습니다. 방한복 한 벌에 목숨 걸던 그 시절, 보급이 제대로 된 부대가 오히려 이상한 부대였습니다. 추위 앞에서 계급도 전방과 후방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6.2 새벽 취사당번과 빙판 위의 아침. 1970년대 후방부대에서 가장 고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취사당번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식당에 가서 줄을 서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내무반 안에서 밥과 국으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조리장에서 음식을 만들면 취사당번이 내무반 입구까지 직접 날라야 했고 내무반 가운데 탁자에서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 세대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한겨울 새벽 4시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 빙판이 깔린 취사장까지 달려가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새끼줄로 꼬아 만든 야전 보온밥통까지 사용했는데 그 보온밥통을 들고 내무반까지 뛰어오면 이미 밥이 식어 있었습니다. 겨울 새벽에 찬밥과 언 김치, 그게 그 시절 후방 병사들의 아침이었습니다. 취사당번을 마치고 나서도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밥통을 닫고 그릇을 닫고 다음 끼니를 준비해야 했으니 하루가 취사장 안에서 다 흘러갔습니다. 취사당번이 걸린 날은 차라리 전방 근무가 낫겠다는 말이 나올 만했습니다. 칼바람 속에서 빙판 위를 오가며 밥통을 나르던 그 손이 나라를 지키던 손이었습니다. 5위 중대 전체가 달려드는 겨울. 김장겨울이 오기 전 후방부대 병사들을 진짜로 혹독하게 만드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장입니다. 취사병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대원 전체가 달려드는 일이었습니다. 배추 수백 포기를 씻고 절이고 버무리는 작업을 하루 이틀에 걸쳐 해야 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두 손을 찬물에 담가가며 배추를 절이다 보면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군장비 다루는 그 손으로 배추 포기를 껴안고 소금물을 뒤집어 쓰던 기억. 그게 후방부대 겨울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장을 담그고 나면 그게 겨울 내내 반찬이 됩니다. 먹을 건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야 먹을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빨갛게 물든 손으로 점호에 나서고 그 손으로 총을 잡았습니다. 더 힘든 건 김장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독에 넣어 묻고 관리하고
겨울 내내 꺼내 쓰는 것까지 모두 병사들의 몫이었습니다. 지금 식당에서 나오는 잘 담긴 김치 한 접시가 그 시절에는 중대원 전체의 땀과 붉게 튼 손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사위 꺼지면 죽는다. 페치카 당번의 공포. 1970년대 후방부대 내무반의 난방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페치카. 페치카는 러시아식 벽난로에서 유래한 난방 장치로 20세기 한국군 막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습니다. 벽돌과 진흙으로 만든 구조물 안에 석탄가루와 진흙을 섞어 만든 혼합물을 채워 넣어 불을 피웠습니다. 연기는 벽과 천장을 뚫어 만든 연통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구조였습니다. 과거 군 생활을 경험한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애증의 물건이었습니다. 문제는 불이 자주 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급받은 석탄의 질이 고르지 않아 수시로 불이 꺼졌고, 때문에 막사마다 페치카를 전담하는 당번을 따로 두었습니다. 이른바 페치카 당번, 혹은 화목병 허무빙이라 불린 이들이었습니다.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내무반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자다가 얼어 깨는 사태가 벌어지면 고참에게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페치카 당번에게 불을 꺼뜨리는 일은 마치 조선시대 며느리가 아궁이 불씨를 꺼뜨리는 것과 같은 공포였습니다. 눈을 비비며 새벽 내내 불을 지키던 그 시절 병사들, 진짜 전쟁은 내무반 안에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석탄 보급은 불규칙하고 양도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연료를 최대한 아껴 쓰기 위해 석탄 가루에 진흙을 섞어 억지로 양을 늘렸습니다. 그 탓에 불의 열기는 더욱 약해지고 연기만 더 많이 피어올랐습니다. 페치카는 1980년대 들어 라디에이터와 바닥 난방에 밀려 서서히 사라졌지만 1970년대 후방부대 병사들에게 그것은 생존의 불씨였습니다. 3위 함성 막사가 만들어낸 생지옥. 지금의 병사들은 콘크리트 건물에서 도시가스 보일러로 겨울을 납니다. 1970년대 후방부대의 막사는 달랐습니다. 당시 병영은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목재나 함석으로 지어진 임시 건물들이었습니다. 단열재 같은 건 애초에 없었고 방안 자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함석 지붕은 바람이 불면 덜컹거렸고 벽 사이 틈새로 칼바람이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페치카를 아무리 떼도 막사 안의 열기는 금방 빠져나갔습니다. 머리맡에 물컵을 놓으면 아침에 꽁꽁 얼어있는 게 당연했고 이불 속에서 입김이 피어오르는 건 예사실이었습니다. 어떤 부대에서는 밤새 내뿜은 입김이 텐트 천을 적셔 얼어붙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소대원 전체가 한 공간에 몸을 누였습니다. 생활관 내부는 매우 협소했고 침상은 2층 침대보다는 집단, 매트리스나 철제간이 침대 형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개인 사물함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모든 생활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혹독한 추위, 좁은 공간, 그리고 엄격한 계급 질서, 이 세 가지가 한 공간에 뭉쳐있던 것이 1970년대 후방부대 내무반의 실체였습니다. 지금 세대가 상상하는 막사의 모습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함석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영하의 바람과 맞서던 그 공간이 그 시절 병사들의 집이었습니다. 2위 새벽 빵빠레와 한겨울 기압 후방부대라고 해서 기압이 없었을까요? 오히려 전투가 없는 만큼 군기를 잡는 방식은 더 치밀하고 가혹했습니다. 1980년대에도 각 군에서 이른바 빵빠레라는 이름으로 한밤에 자고 있는 병사들을 팬티 차림으로 집합시켜 겨울에는 물까지 뿌리는 얼차려가 공공연하게 행해졌습니다. 이런 문화는 1970년대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군대의 규율은 한마디로 상명하복의 절대적인 구조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군사정권 아래 있었고 군대 내 질서 유지와 통제는 더욱 강조됐습니다. 상관의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했고 군기 위반 시에는 엄중한 처벌이 따랐습니다. 고참병의 지시에도 절대 복종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타나 기압 같은 강압적인 질서 유지 수단이 암묵적으로 용인됐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차가운 연병장에 집합하고 영하의 공기 속에서 얼차려를 받다 보면 몸보다 정신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후방에서 총도 맞지 않고 포탄도 없는 전선에서 병사들은 다른 방식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긴긴 겨울밤 고향 생각에 젖어 침상에 누웠다가
고참의 명령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야 했고 그 추운 밤에 얼차려를 받고 돌아와 터진 입술을 씻고 침상에 누우면 어머니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고 당시를 회상하는 분들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후방에서 군기를 잡는 방식은 어떤 의미에서 더 촘촘했습니다. 전방은 적이 있었고 적이 있으면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후방에는 그 긴장이 없는 대신 내부에서 끊임없이 조여드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새벽 빵빠레는 그 압박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리 연탄가스와 싸우며 맞은 후방의 아침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절 가장 무서웠던 건 적보다 연탄가스였다. 난방은 연탄 난로나 화목 보일러에 의존했고 이에 따른 화재 위험과 연기 문제는 빈번했습니다. 배치카와 연탄 난로는 밀폐된 내무반 안에서 은밀하게 독을 내뿜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한 해에만 수백 명의 사람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민간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단열이 되지 않는 막사에서 난방을 유지하려면 연탄을 더 피워야 했고 피울수록 가스는 더 많이 차올랐습니다. 군 막사 안에서도 아침에 눈을 못 뜨는 경우가 생겼고 두통과 구토로 의무대를 찾는 병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환기를 하자니 얼어 죽고 환기를 안 하자니 가스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를 열고 닫는 것이 생사의 문제였던 시대, 배치카 당번은 불을 지키면서 동시에 가스가 너무 차지 않도록 연통 상태까지 살펴야 했습니다. 연탄가스 중독은 서서히 찾아옵니다. 처음엔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몸이 무거워지고 그 다음엔 일어나지 못합니다. 잠든 채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병사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군복을 입었습니다. 연탄가스가 채 빠지지 않은 내무반에서 점호를 받고 얼어붙은 연병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총을 들지 않아도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살아서 점호를 받는 것, 살아서 아침밥을 먹는 것, 그게 그 시절 후방 병사들에게 승리의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1970년대 후방부대 겨울이 힘든 이유 TOP7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후방이라 편했다고요? 아닙니다. 총탄 대신 추위와 싸우고 적 대신 연탄가스와 싸운 분들, 함성 막사 안에서 패치카 하나를 붙들고 겨울을 버텨낸 분들, 새벽에 빙판을 달려 밥통을 나르고 영하의 연병장에서 얼차려를 받으면서도 자리를 지킨 분들, 그 모든 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진짜 전우입니다. 그 시절 후방부대에서 겨울을 보내셨던 분들, 혹은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댓글에 그때의 이야기를 꼭 남겨주십시오. 전우의 기록이 소중히 기록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그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채널에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 후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전우의 기록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